12월 넷째 주 열공을 위한 월요일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이사를 할 예정인데요. 촬영날 말고 이 영상이 올라가는 월요일 당일에 영상은 올라가고 저는 열심히 이사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꺼냈느냐?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할 건데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니까 제 이야기 좀 지겹고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제 고시 공부했을 때, 그리고 고시 공부 이후에 강사를 시작했을 때 그 스토리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공부할 때는 정말 책상 하나, 침대 하나 들어가는 그 공간, 원룸에 살았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데에 살려고 하다가 돈이 없어서 최소화 시켜가지고 진짜 딱 필요한 곳만 있는 그런 아주 저렴한 공간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약간의 수입이 생기면서 거실이 있는 1.5룸이라고 하죠. 거실 하나에 방 하나 이렇게 1.5룸 요런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제가 넉넉하진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5룸으로 가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니까 반지하로 갔어요. 바퀴벌레가 진짜 무지막지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기생충 영화 보셨죠? 그렇게 약간 반지하에서 거실이 넓은 것도 아닌데 어쨌든 거실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 집을 선택해서 바퀴벌레와 함께 잘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교재 만들고 강의 준비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퍼부으면서 나름 그래도 내가 바퀴벌레랑 고만 살고 좀 다른 데서 살 수 있겠다 싶을 때가 와서 이번에는 거실도 있고 방도 조그만하지만 2개가 있는 투룸으로 제가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매우 낡은 데로 가긴 했어요. 그래도 투룸이니까 공간도 많고 더 마음이 트이고 뭔가 다른 제가 놓고 싶은 것도 어느 정도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름 사무실도 이제 집 안에 제가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좀 큰 테이블 사서 꾸밀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을 마련했는데 신혼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조금 더 좋은 데로 이사갈 수 있었어요. 이건 제 능력과 상관없이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드디어 제가 결혼한 지 2년이 됐거든요.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이번에는 오로지 제 능력으로 여태까지 열심히 강의하면서 정말 미친듯이 고생하면서 쌓아온 제 능력으로 작은 소망을 하나 이루게 됐습니다. 자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에 그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죠. 근데 우연히도 어떤 집이 그 공원 쪽으로 약간 튀어나와 있는, 그러니까 그 집을 공원이 거의 반은 감싸고 있는 그런 데를 하나 찾은 거예요. 그래서 왠지 느낌이 좋아가지고 거기를 한번 집을 보러 갔는데 딱 제가 원하는, 거의 모든 창문에서 숲이 보이는, 서울이지만 서울 같지 않은 딱 그 집 외에 다른 데는 다 그냥 삭막한 아파트거든요. 삭막한 단독주택에 삭막한 삭막한 곳이에요. 근데 딱 거기만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집을 하나 찾았고, 실제로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크진 않지만 제 능력껏 그래도 살 수 있었습니다. 집을 산다는 게 아니라, 집은 못 사지. 서울의 집을 어떻게 사. 저는 이제 전세 제도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월세로, 저는 항상 월세입니다. 전세 무지막지하게 싫어해요. 저는 전세는 뭔가 자기 그 능력 보다 더 무리해서 좋은 집을 살기 위해 전세를 사는 거죠. 전세금을 깔고 앉아있으면 원금 보장이 아니라 실질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다른 데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세를 무지막지하게 싫어하기 때문에 무조건 월세인데, 어쨌든 이번에는 제 능력으로 감당되는 월세이면서, 그리고 제가 정말 원하는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딱 찾아서 이번에 이사를 갑니다. 이제 영상 나가는 지금 열심히 이사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모든 창문에서 거의 숲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집 이름을 여러분들 그 가수 브루트니 스피어스 아시나요? 브루트니 스피어스, 그 가수분 이름을 따서 부릅뜨니 스피어스, 눈을 부릅뜨니 스피어스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작은 소망을 이렇게 이루게 됐어요. 자, 이 이야기를 여태까지 왜 했느냐, 저도 당연히 그 조그마한 집에서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겪고, 그 다음에 제 마음대로 공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붙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는 순간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안 나오는 순간도 정말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멈추질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공부가 하기 싫어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멈춘다라는 것은 더 열심히 하기 위해 힐링 시간을 갖는다, 혹은 선택을 하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런 시간이 아니라 수험생을 그만둘 게 아닌데 여러 가지 고민들, 좌절,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멈춰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질 않았어요. 아무리 좌절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실력이 쌓이고 결국 이렇게 합격하게 됐죠. 그 다음에 강사를 시작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처음에 교재 만들고 강의 준비할 때는 아예 수입이 없죠. 마이너스 통장 뚫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근근히 먹고 살았는데, 그때 이제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짜리였는데 뭐 이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 드린 적 있지만 그 1,000만 원 중에서 거의 960 얼마까지 갔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960 얼마.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강의 기회가 주어져서 또 복구를 하고 다시 이제 또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회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의 끝까지 갔었죠. 그리고 첫 달 제가 그 강의를 오픈했을 때 첫 달 수입이 13,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마이너스 1,000만 원에서 그 수입은 13,000원이고 이런 상태에서 점점 열심히 여기저기 뛰고 교재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하면서 1.5룸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2룸으로 옮기고, 제가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도 멈추질 않았어요. 수험생 때뿐만 아니라 강의도 아니 수입 없이 열심히 준비해서 강의를 오픈했는데 오픈 수입이 13,000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렸어요. 하기 싫을 때도 많죠. 일이 너무 많아서 미치겠을 때도 많죠. 근데 어쨌든 앞을 보고 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도 작은 소망을 이루었죠. 그래서 고시 공부할 때는 합격, 강의하고 나서는 자연과 함께 자연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소망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은 그 노력이 시간은 걸리지만 결실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목표가 있는 사람은 최악의 선택이 멈추는 거예요. 그만둘 거 아니고 어차피 시험 볼 건데 멈춰 있는 거. 이게 최악의 선택입니다. 뭐라도 해야 돼요. 너무 하기 싫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 가장 쉬운 거라도 뭐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이지만 앞으로 나아가고요. 조금 앞으로 나아가면 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게 되네? 좀 더 앞으로 나갈 힘을 얻고요. 이러면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최악의 선택은 뭐다? 멈춰 있는 거. 여러분들이 멈춰 있을 동안 시간은 계속 갑니다. 차라리 그만두는 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선택이에요. 존중받을 선택입니다. 근데 그만둘 게 아니라면은, 계속 시험 볼 거라면은 멈추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 항상 공부가 잘 돼서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될 때도 많았는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꾸역꾸역 했다. 그리고 강사가 돼서 무수입에서 13,000원에서 그래도 제 작은 소망, 별건 아니지만 그걸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월세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강사로서 성장을 했다. 아무리 힘든 역경이 있어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수험생, 강사뿐만 아니라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 최악의 선택은 멈춰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수험생활, 미래가 깜깜합니다. 합격 여부가 매우 불확실해요. 앞이 전혀 안 보이는 터널 중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그 터널 중간에 앞이 안 보이지만 출구는 어디 있어요? 안 보여도 출구는 어딘지 알죠? 앞에 있죠. 차라리 터널을 뒤로 돌아가서 빠져나오는 건 괜찮아요. 그 다음에 계속 앞으로 나가서 잘 안 보이지만 출구 앞쪽에 있으니까 계속 가는 거 당연히 수험생으로서 바람직하죠. 근데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그 깜깜한 터널, 앞이 안 보이는 그 깜깜한 터널 속에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본인이 고스란히 있는데 터널이 움직여서 출구 쪽으로 안내하는 일은 없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불확실하고 앞이 안 보이는 이 수험생활, 출구는 앞쪽에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루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 이사를 계기로 재미없는 얘기 좀 했는데요. 다 같이 느리지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수험생과 강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계속 꾸준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나아갑시다.